북한의 그 전원회의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게 상당히 이상한 전원회의, 제가 지금까지 당정의 정치국 회의나 전원회의, 이런 전원회의들을 뭐 금년에만 더 4차례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보기엔 이렇게 비공개로 철통 같은 보안을 지키면서 하는 이 회의는 처음 봤습니다. 1일 회의가 나오면 김정은이 연설문을 그 다음날 다 실었는데, 이번에 김정은이 4일 번 거기에 대해서도 일체 비공개로 하고 있고 철통 같은 보안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딱 8줄이죠. 8줄 정도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누가 참여했는지도 없습니다. 자, 이게 바로 27일 날, 어제는 28일인데, 자, 27일 날에 김정은이 연설을 했다면 그 연설 원문을 싣고 누가 참여했다고 여기 하고 누가 연설했다는 것이 나와야 되겠는데, 김정은이 사회 봤다는 것만 나오고 이렇게 했죠. 김정은이 참석했다. 전원회의에 당정의 부서 일꾼들, 기업소 책임 일꾼들이 참여했다. 김정은은 정치국 위임에 따라 전원회의를 사회했다. 국가정책 집행가, 금년도 국가정책 집행을 총하고 다음에 총하고 새로운 발전기를 열어나갈 다음 단계의 강력한 전략적 전술 방침과 실천 행동 과업들을 토의 결정하게 된다. 간단하게만 했습니다. 토의 사업에 들어갔다. 누가 토의해서 누가 토론했는지도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도 이랬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좀 뭐 한 줄 더 썼네요. 조선노동전의 8기 4차 전원의 1회의 진행. 그런데 여기에 이번에 좀 다른 것이 2019년도 전원회 마지막 12월 달에 있었던 전원회하고 좀 비슷한 모양도 있지만, 그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 심지어 공장, 기업소 책임인들까지 모두 참여시킨 것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는데, 금년도 2차 5개년 계획이죠. 1차 5개년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했고, 금년도 1월에 8차 당대회를 열면서 김정은은 2차 5개년 계획인데 다시 한번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5개년 계획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는데, 그 5개년도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해가 첫 해라고, 금년도라고 했습니다. 2021년. 21년도 계획을 완수하나 못하는 가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이번 이 총화에서 김정은은 당전의 정치회의에서 간단히 이야기했죠. 커다란 승리를 이루겠다.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초과 달성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기업소 노동자들까지, 기업소 관리 일꾼들까지 모두 참가시켰을까요? 조선노동조합원의 간부들은 모두, 내각 간부들, 그리고 도당 일꾼들, 독금기관 일꾼들, 시군당까지 모두 참여시키고 공장 기업소 일꾼들까지 모두 참여시켰습니다. 자, 그랬다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는데, 이것은 거기에서 아마 과업을 수행하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기에 자비판이 있게 될 것은 틀림없고, 또 그렇게 되면 그 본보기로 어떻게 되는지 아마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즉, 이번에 모든 1급 이상 공장기업소 간부들과 지배인들과 초급당 비서를 모두 참여시킨 것은 아마 이번 계획의 중요성, 첫 해 계획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거기서 과업을 달성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마 엄청난 자비판과 함께 책임이 추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2019년도보다 더 많은 시군당 간부들까지, 도당, 시군, 그리고 공장 기업소 지배인 당비서들까지 모두 참여시켜가지고 지금 사업 총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회의에서 김정은은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잠깐 보시죠. 첫날회에서 21년도 주요 당 국가정책의 집행정령을 총화하고, 자, 집행정령 총화한다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총화하고 새년도 2022년도 사업계획에 관한 문제를 토의한 데 이어 28일 사회주의 농촌 문제, 자, 27일에는 국가정책 집행정령 총화하고 국가계획이죠. 그 새년도 사업계획에 관한 문제를 토의한 데 이어 28일 날에는 사회주의 농촌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당면 과업에 대해 중요하게 취급하였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이 첫날 회의에서 역사적인 결론, 2022년도 당과 국가의 사업 방향에 대하여, 자, 사회를 보면서 국가정책들이 집행정령을 총화한 것도 김정은이고, 그리고
회의에서 결론 20년 당과 국가의 사업 방향에 대해서 이미 연설을 했습니다. 이 연설문이 전혀 실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29일 노동신문이나 우리민족기 모든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에도 일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중앙TV는 아예 첫째, 둘째 날 보도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조선중앙TV도 들어보니까 27일, 28일 한 것을 전혀 방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일 회의에서 사회주의 농촌 발전에서 중대한 변혁적 우위를 가지는 역사적인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김일성이 59년도인가 그때 농촌 문제에 관한 태제를 발표했는데 그때 김정은도 그와 같은 아마 방침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김정은의 태제죠. 이론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 자, 김정은은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이 전면적 발전을 지향하고 있는 현실적 조건과 시대적 요구에 맞게, 자, 현실 조건과 시대적 요구에 맞게 농촌 진흥의 웅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과 중심과 구체적인 실행 방법들을 제시했으며 혁명적인 중대 조치들을 취해 주셨다. 혁명적인 중대 조치. 북한은 이 혁명이라는 거 할 때는 완전히 뒤집어 엎은 것을 혁명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것을, 낡은 것을 뒤집어 엎은 것을 혁명이라는 건데, 지금까지 했던 농촌 문제에 관한 김일성이 발표했던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태제, 이론이 있는데 이것을 다 뒤집어 엎은 것 같습니다. 혁명적인 중대 조치들을 취했다. 우리나라 농촌 문제 해결의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진로를 명시한 새로운 사회주의 농촌 건설 강령이죠. 태제죠. 김일성이 59년도에 했던 사회주의 농촌 경제에 관한 건설에 관한 태제가 있는데, 강령이 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다시 발표했다는 겁니다. 전원의 참가자들이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았다. 전원회의는 상정된 의정토를 계속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 혁명적 중대 조치가 과연 뭘까요? 지혜마다 협동농장 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밑에 동마다 작업반이 있습니다. 농촌군은 다 이렇게 돼 있죠. 읍을 내놓고 갑산군 읍이 있고 그 다음에 리가 있습니다. 리가 한 개 마을 단위로 되어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우리와 리하고 비슷하지만 북한의 리는 우리 리보다 좀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리 단위로 되어 있는데 군 다음에 리가 되어 있죠. 우리는 면이 있는데 면이 없습니다. 그 리 단위가 되어 있는데 이 리가 우리의 면에 해당되죠. 북한은 군 다음에 리에는 협동농장 관리위원회가 하나씩 있고 그 리당 비서가 바로 협동농장 관리위원회 초급당 비서가 리당 비서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 협동농장 밑에는 작업반이 있고 협동농장 관리위원회, 작업반, 그 밑에 작업반, 그리고 분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체계를 김정일이 이게 농사가 제대로 안 되고 포전이 자기 텃밭처럼 관리가 되지 않으니까 이것을 가족별 분조를 쪼개가지고 몇 집씩 묶어가지고 이 땅을 맡겨놨죠. 두 가족이나 세 가족을 한 그룹으로 묶어가지고 여기서 생산되는 것은 이 세 가족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한 가족단이 아니라 포전마다 이렇게 세 가족씩 묶어가지고 포전 관리를 맡겨놓고 여기서 생산된 50%는 분배 대신 받아가가지고 50%는 국가에 협동농장이 바치고 50%는 받아간다고 하지만 이 50%도 자기네가 마음대로 받아서 팔고 먹고 하는 게 아니라 모두 협동농장 관련해서 다 사갑니다. 배급 형태로 줬던 겁니다. 이렇게 아무리 그 포전 관리를 가족마다 맡기게 했지만 그래도 소출이 나지 않기 때문에 김정은이 아마 이번에 혁명적인 조치에서 예전에 김일성이 1945년도에 가장 먼저 해방 후에 한 것이 46년도 2월에 무상몰수 무상분배입니다. 토지를 무상으로 분배해줬죠. 농민들에게. 자, 무상몰수라는 건 지주나 분홍이 가지고 있던, 개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땅을 빼앗아서 강제로 무상으로 몰수해서 땅이 없는 사람들에게 농사, 그러니까 토지는 밭갈이 하는 농민에게, 이게 그때 당시 40년도 2월달 구호였습니다. 이 구호대로 농민들에게 땅을 식구별로 세종보면 세종보, 두종보면 두종보씩 다 넣어놔줬던 거죠. 이것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다시 협동농장으로 바꿉니다. 그게 바로 사회주의 농촌 건설에 관한 태제, 사회주의 농촌 태제라고 하는
김일성의 이 태제에 의해서 이게 바뀌게 된 거죠. 협동농장 체계로 바뀌면서 분배했던 땅을 다 거둬들였는데 지금 이 혁명적 중대 조치라는 것은 아마 중국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도 농민들에게는 땅을 다 분배해줬습니다.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는 소출은 다 세금이 없죠. 별로. 세금이 없이 거기서 난 소출은 모두 그 자기네가 가지고 이것을 국가에 수매하는 형태로 농촌에서 그 땅을 분배했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영구 분배가 아닙니다. 50년이면 50년, 100년, 100년 이렇게 영구 임대라고 해야죠. 임대라고 해요. 왜? 땅의 소유주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농촌에 이 모든 논 다 개인들이 소유죠. 다 땅을 사서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은 뭐 그것을 뭐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것도 있지만 대체로 자기 땅에서 우리 농민들은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북한도 이런 식으로 이번에 이 혁명적 조치라는 걸 보니까 그것도 그냥 혁명적 조치가 아니라 바로 농촌진흥에 웅대한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과 중심과학, 구체적인 실행 방도들을 제시하였으며 혁명적인 중대 조치들을 취해 주었다. 이 뭘까요 이게? 개인마다 이제 땅을 분배해 줬듯이 집집마다 식구별로 해가지고 땅을 분배해 준 것 같습니다. 집단 협동농장일 때는 자급자족 못했습니다. 그러나 땅을 모두 농민들에게 나눠주자마자 자급자족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엄청난 그 식량을 수출하는 국가로 발돋움한 거죠. 예전에는 식량을 수입하는 정말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60년대만 해도 엄청 많았죠. 그 비옥한 땅에서 식량이 소출이 적게 날 뿐만 아니라 자급자족을 못했던 것이 중국입니다. 그러나 땅을 농민들에게 놀아주자마자 이 자급자족 문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북한도 아마 그 모델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자급자족을 하지 못하면 김정은이 중대 결심을 한 거고 혁명적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자급자족을 하지 못하면 자력갱생은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먹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력부강, 자력갱생 할 수가 있겠습니까? 김정은은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농민들에게 나눠줌으로써 농민들이 열심히 일하면 거기서 소출을 많이 내게 되면 그것이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이런 원리의 혁명적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혁명이란 하면 간단히 낡은 것을 뒤집어 엎고 새 것을 창조하는 것. 이것이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있던 낡은 것, 예전에 있던 기존 틀을 완전히 뒤집어 다 깨버리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정책을 제시한 것인데 그 정책이 바로 농민들에게 땅을 완전하게 나눠준 것은 아니까. 물론 땅을 팔 수도 있고 살 수 있는 우리와 같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와 같은 시장 경제와 같은 그런 땅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국가가 임대해서 농민들에게 영구 임대하듯이 농사를 짓는 동안은 영구 임대하게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것이 바로 김정은의 이번에 새로운 혁명적 조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의 연설을 들어보면 모든 것이 다 나오겠는데 이런 것들은 일체 보안에 비치고 일체 지금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